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명동이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임대료가 9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대료는 3% 상승했고 순위는 같게 유지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국 집값이 내린 건 27주 만입니다. 비강남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에서 40층대 재건축 청사진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목동 10단지도 40층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지는 14개 단지 중 7번째로 정비 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두꺼운 겨울 패딩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 아침마다 요즘은 옷 입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여름에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 겨울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또 한파가 몰려올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야기는 조금 틀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은 따뜻한 기온,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 겨울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조금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역시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무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무 소장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겨울은 한파가 몰아치기보다는 예전보다 평균 기온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온기가 좀 퍼지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대출 규제는 어차피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가산금리를 한동안 계속해서 높도록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규제가 다시 또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지역은 서울이 해당되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제 향후에 진짜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시장이 또 펼쳐지기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산을 지키고 있어야 될지, 부동산을 지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또 매도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전문가들이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먼저 문자로 주신 사연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524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인 지금은 신축하고 있는 빌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빌라를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 준공 시기에 따라서 현금 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내년 초 준공 예정인 신축 빌라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네.
보내주신 사연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현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은 역세권 장기순재 주택, 그러니까 예전에 시프트라고 그랬죠. 역세권 시프트와 또 요즘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정비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내년 이후에 이제 신축 준공이 나는 신축 빌라, 그러니까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취득세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종부세 뭐 등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가지고 계신 주택이 여러 채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취득세 부분을 어떻게 해지할까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신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빌라를 취득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입주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입주권에 영향이 당연히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신축 요즘 이제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소액 투자로 초기 재개발 단계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먼저 동의서를 걷어야 되죠. 그래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또 주택수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또 한 번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축 빌라죠. 신축 빌라입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에 신축 빌라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바로 입주권이죠. 권리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해주는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 이전에 요즘은 준공이라 그러죠. 준공을 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준공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만약에 준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입주권이 안 나오고 감정가로 이제 청산이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게 완전 헛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애를 알아야지 언제 정해지는지 알아야지 이제 입주권의 향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을 하기 전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기 전에 준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준공 이후에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 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입주권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일인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 정해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개발 사업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 다릅니다. 정해지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전하게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긴 했지만 요게 이제 이후에 후반부에 설명해 드릴 부분인데 먼저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인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사업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재개발 몇 가지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은 뭐가 있죠?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 그리고 역세권. 요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역세권 재개발이 바로 말씀하셨던 활성화 사업이 있고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로 시프트 사업이 있는 겁니다. 시프트 사업.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년 이후에 준공이 난다고 했고 입주권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과연 언제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이후에 준공이 안 나고 이전에 준공이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업마다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 다르다 했는데 언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러면 언제로 정해지는지 활성화 사업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보면 요즘에 동의서 걷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지금 막 걷고 있다고 해요. 동의서 걷으면 구역계를 정해놓고 동의서를 걷겠죠. 그러면 거기 가면 구역계가 있고 당연히 그 구역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축하고 있는 빌라여야 됩니다. 여기를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구청에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 이 검토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구청에서 만약에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시청에다가 또 접수를 하게 되죠. 시청에 접수를 합니다. 그럼 시청에서 또 검토를 또 해요. 사전 검토를 또 합니다. 왜? 구청은 구 역계 안에서만, 그 구에서만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 시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검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심의를 한번 하죠. 독일 심의죠. 심의를 한번 합니다. 심의를 하고 이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후보지 대상지로, 후보지라 그러죠. 후보지 선정을 합니다. 자,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제한을 걸죠. 행위 제한, 건축 행위 제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런 등등의 제한을 겁니다. 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해요. 요전에 공람을 하죠. 공람 공고를 합니다. 정비 계획 수립이 됐다. 이렇게 수립이 됐고 이 구역에 수립이 됐다라고 해서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또 심의를 한 번 더 하죠. 심의를 한 번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됩니다. 예전에는 이 구역 지정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 앞단에 지금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지정이 되는데 언제가 되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후보지, 그러니까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이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있다 그랬죠. 재개발이. 일단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그리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올리는 날,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신속, 요즘 신속 많이 하죠. 신속 통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죠? 역세권 시프트 남았죠. 역세권 시프트는 요 공람 공고일입니다. 요게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우리 시청자분은 역세권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계에서 역세권 사업에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이 된다 그랬죠.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대충 한번 볼까요? 구청에 접수를 했죠. 일단 동의서 걷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빠른 지역은 50% 정도 일단 걷는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좀 천천히 가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한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년 더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이 주민들의 동의를 하는 그 의지가 어떤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빠른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 3, 4개월 걸릴 겁니다. 3개월 정도 걸리고 구청에 접수를 하죠. 그러면 구청에 접수하면 바로 끝나느냐, 한 달 만에 끝나느냐 아니에요. 보완사항 생기죠. 그러면 다시 추진위에다가 보완사항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수정을 하죠. 보완, 수정, 보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한 몇 달 걸려요. 그리고 서울시로 가면 금방 될 것 같죠. 서울시는 더 걸립니다. 여기서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보완해 주세요 하면 추진에다 말을 해가지고 추진해서 다시 보완해서 서울시로 접수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도 한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 통과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심의 또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많이 봅니다. 여기서도 또 몇 달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이 된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날이 권리선정 기준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대충 잡아도 한 9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 1년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천천히 구역 지정이 후보지 선정이 돼서 권리선정 기준일이 이날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내년에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년 뭐 빌라 짓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한 6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셔도 마음 놓고 투자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입주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 때문에. 하지만 시청자분이 생각하셨던 것만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역세권 지역에 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지 등등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진짜 여기가 갈 수 있을 만한 지역인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돼요.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확인을 한번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보다 그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잖아요. 역 근처니까 분명히 아파트 값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이 비싼 동네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은 동네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동네다라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성은 좋을 수가 있지만 역세권 활성화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좋을 수 있지만 프리미엄이 좀 높지 못할 수도 있다. 좋은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신축 주택수에서 재배되는 내년에 준공되는 신축 빌라를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소장님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소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확인차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처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합정역 그 7구역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거기가 역세권 뭐 재개발 뭐 그런 그게 뭐 전망이 어떤지 그게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네, 합정역 7구역이요. 7번 네. 출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번 출구에 7번 7구역 출구에. 됐잖아요. 네, 네, 거기 7구역. 인근에 다세대.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재개발이 좀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미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네. 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소장님께 하나하나 분석 요청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지역에 빌라를 투자하고 계시는군요. 네, 합정역 뭐 7번 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7번 출구에 7구역 그 인근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7구역이라면 지금 여기 뭐 펜스 쳐놔놓고 이렇게 짓는 거 말이죠? 네, 이미 구역 거기 뭐 선정된 맞은편, 예, 네네. 맞은편에, 예, 예.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지금 TV 그래요? 앞에 그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모아타운이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모아타운 위에 이제 성산중학교 인근에 이제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네. 예, 여기에 다세대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뭐 재개발 움직임 있나요? 뭐 주민 설명에 뭐 얘기는 있었는데, 네.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전망이 어떤가? 일단은요. 예. 지금 여기가 상권이 좋아요. 네, 그죠? 예, 상권이 좋고 상권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래쪽에 지금 모아타운이 지정돼서 지금 요 구역으로 이제 선정되어 있는 곳은 네. 여기가 보면 작은 집들이 많고 되게 네. 도로들이 꾸불꾸불하고 재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상가도 일반적으로 좀 적고 네, 주거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역은 좀 상가가 많고 네. 어쨌든 도로가 좀 반듯반듯하고요. 그리고 필지가 또 큰 게 있어요.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재개발이 됩니다, 안 됩니다.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네, 근데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수월하게 재개발이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상가주택이 많고 다가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 그분들은 그냥 내 상가를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한 채를 가지는 것보다. 네, 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세대를 갖고 계신다면 너무 재개발을 기대하고 이렇게 보유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되세요? 네, 네. 제가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재개발이 되는 곳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원래 네. 다세대 빌라 투자하는 거는 이유 딱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갖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제 모아타운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어요. 네, 신속통합계획 추진하는 것도 있고 네네. 여기 지금 다세대도 가격이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올 거잖아요. 언제 투자하셨어요? 그게 작년이요. 작년에 투자하셨어요. 예, 그러면 투자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그게 거의 한 6억입니다. 6억 정도. 아니 전세 끼고 하셨을 거잖아요. 3억이요. 전세 4억 끼였다는 얘기예요. 전세 2억이죠? 네, 전세 3억에 네. 3억 투자. 네. 전세 3억. 네. 그러니까 3억 투자를 여기다가 해놓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요거는 쏘쏘고 예, 요거를 네. 이제 굿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 굿으로 만들려면 이동을 한번 하시라. 정리하고. 합정동이 굉장히 좋은 건 알고 계세요, 그죠?
네. 예, 어떤 연유로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합정 등이 좋은 거는 맞아요. 거기 7구역이 어. 역세권으로 해서 뭐 38층 뭐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바로 그러니까 그 옆에도 된다고 생각을 예, 예.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여기 7번 다음이 뭐죠? 8번이죠? 네, 거기 6구역이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예. 아니 지하철역 역사 그 7번 축으로 출구. 보면 숫자 7 다음에 8이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팔팔하게 우리 재개발 진행할 수 있는 곳 있죠? 네. 여기가 8번 구역, 8번 출구 쪽입니다. 요 지역으로 여기 뭐 위에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옆에 아래쪽에 한강변 인근으로 해서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예, 오히려 어차피 투자금 3억 정도 투자했으면 여기도 다 투자가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좀 갈아타시라. 아. 갈아타자. 네. 팔팔한 곳으로 갈아타자. 그죠? 아, 네. 예, 요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전망을 보면.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발 이익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불안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안하지 않게 오히려 7번에서 8번으로 좀 옮겨 타자.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더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또 네.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또 참석도 하시고 네. 개별적으로 또 상담 전화도 주시고 하면 더 상세하게 더 좋은 지역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게 좋겠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투자해 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거 잘한 투자인지 검증받기보다는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해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하신다면 더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저희 이용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96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양동의 양천초등학교 인근 다세대 주택을 2018년도에 취득해서 현재는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역도 가깝고 개발 호재도 있는데 계속 이 주택을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계속 좀 보유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가양동의 양천초등학교 인근 여기 제가 지도를 띄워놨습니다. 양천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이제 다세대 빌라를 투자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셨네요. 여기 바로 양천향교역 가까이 있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개발 호재가 있다 그랬는데 그 개발 호재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CJ 부지 여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지하철 역사도 하나 더 낸다 그러고 역사가 아니고 출구를 하나 더 내고 또 여기다가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 업무지구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의 개발 호재 때문에 내 집값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으니까. 자, 근데 여기 지역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거 있잖아요. 내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거는 주변의 개발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해요. 중요한데 뭐 지하철역, 지하철 역사, 그죠? 역사. 원래부터 지하철 역사 있었잖아요, 그죠? 역사.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 호재. 이런 것 보고 이제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얘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이거 얼마 안 올라요. 조금 올라요. 조금.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는 이 내 집이 재개발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게 아파트로 바뀔 때 그때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은 있잖아요. 자, 이 지역 많이 가서 알거든요. 여기 노후도가 일단 기준을 만족을 못해요. 지금 재개발하려면 노후도 기준이 어떻습니까? 많이 완화시켜줬죠. 예전에 이 노후도가 67% 이상이어야지 재개발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60%로 완화가 됐습니다. 7%나 줄여졌어요. 60%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 60%에 못 미칩니다. 하려면 아마 모아타운을 해야 될까요? 모아타운은 왜 되느냐? 전체 면적의 전체 구역이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울에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수 없는 지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전 지역이 다 할 수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이제 좀 거의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좀 막혔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모아타운 신청을 한 21군데 정도 했는데 지정된 곳은 5군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그것도 조건부로 막 지정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에 이제 문이 출입문이 조금 이제 좁아졌다. 예전에는 이렇게 넓었다고 하면 지금은 많이 좁아졌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노후도가 만약에 다음에 또 추진을 모아타운 이제 주민 제한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으로 해줄 것이냐 봤을 때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아니면 노후도가 굉장히 만족되는 지역들, 그 중에서도 또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그런데 우선으로 모아타운을 지정을 해주겠죠. 그런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후도가 만족하기엔 너무 힘들다 지금은. 만약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한참 남았다.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취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8년이 지났죠. 8년 동안 재개발이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2021년, 22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개발 구역들 해당되는 구역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한강변이라면 특히나 뭐 4억씩 오르는 건 다반사였으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걸 못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유할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저라면 이제 8년 정도 취득을 하고 계셨으니까 뭐 주택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덜 남기고 매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매도를 하시라. 매도를 하고 그 이제 매도하고 나면 이제 자금이 또 어느 정도 남잖아요. 뭐 전세금 돌려주고 하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한번 해보자. 재투자. 진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는 지역으로 투자를 좀 해보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시기 전에는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뭐 취득을 하셨을 거예요. 다음번에 취득하실 때는 이제 우리 좋은 여기 박성재 TV가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고민 상담할 수가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잘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좋은 지역에 진짜 실제로 개발이 돼서 내 자산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해놓으시란 말입니다. 예. 한번 매도 한번 고민하시고 매도 실행하십시오. 매도 실행하시고 더 좋은 지역에다가 투자하셔서 제발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변 개발 호재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주택 자체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매도된 이후에 다음 투자 계획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7119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방의 아파트를 정말 어렵게 매도해서 내년 3월이면 잔금을 치르고 1억 중반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이제는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지방 주택을 매수하면서 조금은 마음고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매도가 잘 돼서 잔금이 이제 여유자금이 조금은 생기신다는데 새로운 투자 계획 도움 주실까요, 소장님?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어쨌든 뭐 잘 탈출하신 것 같아요. 지방에다가 요즘은 이제 특히나 더 중요하죠. 이제 한번 겪어보시니까 알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속도 말로 막 계집도 다 오른다. 2022년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지방으로 다 퍼져가지고 지방의 소도시들 아주 뭐 작은 도시들까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단 미리 집부터 사놓는 거죠. 아무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다 오른다 그러니까. 사놨다가 지금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 3월이면 이제 잔금을 치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자금이 1억 중반 정도로 남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서울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 뭐 보면 다 아시잖아요. 어디 지역을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서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더 서울 쪽으로 편중이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70년대부터 50년 이상을 지방 분산이라 해가지고 균형 발전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쏠림 현상은 계속 강화가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서로 이래 악순환이 계속 고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하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내년 3월에 잔금을 치르는데 이제 1억 중반의 여유 자금으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서울에 이제 지방에 이제 아파트를 뭐 투자를 했다가 지금 이제 엑시트를 하셨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1억 중반으로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투자는 할 수가 없고 제가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눈을 이제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되겠죠.
허름한 빌라 하나라도 서울 지역은 괜찮다. 서울이면 좋다. 무조건 서울에 허름한 빌라라도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내 땅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성공합니다. 근데 서울에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1억 원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지역에 가실 확률도 많아요. 그리고 또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1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두리 쪽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되는 그냥 계속해서 20년, 30년이 지나도 빌라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뒤에도 돈을 못 벌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억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제가 오늘 한 군데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한 군데만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은 어차피 소액이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제가 변두리로 밀려난다 그랬죠. 근데 특히나 또 재개발 구역 뭐 동에서 걷는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지역에 투자해가지고 한동안 묶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서울 지역에 핵심 지역에 구역으로 후보지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한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으로 오십시오. 봉천동에 예전에는 봉천동이라고 하면 뭐 달동네 뭐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다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여기 이제 봉천동이니까 봉천역이 있겠죠. 그리고 봉천동에 신림동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오늘 화면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현재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악 드림타운, 벽산 블루밍, 성현동화, 뭐 관악 현대, 푸르지오, 우성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듬성듬성 있어요, 그죠? 듬성듬성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가 한 구역이 전체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에 성현동이 있습니다. 성현동 아파트 밑에 여기 성현동 아파트가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바뀝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모아타운. 그리고 이 관악 드림타운 아래쪽이 있죠. 그리고 벽산 블루밍과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4-1-3구역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힐스테이트 들어오고 있죠. 4-1-2구역입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지금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파트. 자, 그다음 옆에 우리 보면 관악 푸르지오 옆에 여기 청림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봉천 14구역입니다. 여기 아파트로 바뀌죠. 그러면 아파트 군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만큼 커집니다. 자, 거기다가 옆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인데 여기 국회단지라고 있습니다. 국회단지. 국회단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 군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향후에 여기가 다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프리미엄이 피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갖고 오는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피가 얼마나 생길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여기에 국회단지 이름이 국회단지입니다. 국회단지. 이 국회단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현장에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찾다 보면 간혹 가다가 1억 물건이 나옵니다. 1억 중반대 정도 나와요. 여기가 2023년에 모아타운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관리계획 수립 중인데 아마 내년 초에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구역 지정이에요. 구역 지정. 구역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동에서 걷기 시작하죠. 동에서 걷어가지고 조합 설립을 마칩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은 빨라요. 빨라서 한 5년이면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착공. 늦어도 5년이에요. 늦어도 5년. 5년이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7, 8년 정도 뒤면 여기가 준공이 된다. 준공이 된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죠. 굉장히 가격이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자, 빌라인데 1억 투자. 1억 투자. 빌라가 향후에 뭐 한 20억.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서울의 핵심 지역에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아파트 투자하셔가지고 불안하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꼭 국회만을 봉천동입니다. 봉천동에 이름도 좋잖아요. 국회단지 꼭 알아보시고 여기에다가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세미나 참석이나 아니면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액으로도 서울 핵심 지역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곳 관악구의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좋은 투자 물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과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주말에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분들 좋은 이야기 담아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약하고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뭐 재개발 투자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막상 투자하려니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모르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나 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초기 재개발 구역으로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초기 재개발이면 또 더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재개발이라고 하면 좀 불안해하는데 초기라고 하면 더 불안해한다. 근데 그렇게 뜰 거 없습니다. 전문가가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주고 코칭을 해주고 가이드를 준다면 그죠? 그런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얼마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투자 대상 지역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리고자 하니 꼭 참석하셔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향후에 내 집을 서울에다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서울에 마련을 집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 꼭 참석하십시오 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진짜 진정한 서울 투자, 진정한 핵심 지역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시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강의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몇 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초기 재개발에 접근해 성공하면 수익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초기 재개발 접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초기 재개발에 접근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양승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전해주시죠. 네, 초기 재개발 투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세밀하게 강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도 우리 여기 지금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세미나에 오셔서 더 상세하게 들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좀 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 또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권리산정 기준 때문에 말이 엄청 많습니다. 기사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검색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안한 감이 더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투자하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 정해진다는 것만 알면 내가 입주권이 사라진다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동의서를 걷고 구청에 접수를 하고 시청에다 접수를 하고 또 심의를 받고 그리고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후보지 선정. 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바로 제한이 들어온다 그랬죠? 제한 들어옵니다. 제한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건물 지으면 안 되니까 노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두고 그리고 나면 공람 공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공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정비계획이 고시가 될 거야. 정비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될 거야. 다 일반들한테 다 알리는 겁니다.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의견 청취하죠. 요즘에는 민주사회라서 법령에 절차법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 청취.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면 자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심의를 하죠. 심의를 하고 구역 지정됩니다. 구역 지정이 되는데 권리산정 기준일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접수하는 게 기준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냥 살펴보면 시청 접수일이 모아타운 접수일이 모아타운 권리산정 기준일이 시청 접수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접수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편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보도 자료에 보면 구청 접수일이나 시청 접수일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당기자고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다 생각을 하시고 자 시청에 접수하는 날은 신속통합계획인 경우에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다. 자 후보지 선정이 기준이 된다고 했는 것도 있죠. 후보지 선정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후보지 선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람공고일 요거는 역세권 시프트라고 했습니다. 시프트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서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때 권리산정 기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깊게 들어가 보는데 뭐를 그러면 유의사항으로 해서 두 번째로 너는 잡느냐라고 하시면 저는 요즘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알고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시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제한. 이게 도정법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한 2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어려워요. 깊게 들어가면. 하지만 제가 쉽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 재당첨이 뭐냐? 요거는 내가 2개 구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2개 구역. 1개 구역을 투자를 해놨는데 또 1개 구역을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구역이 관리 처분이 났어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 나고 나서 두 번째 구역을 이제 분양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 신청.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관리 처분 인가가 나겠죠. 근데 요 기간이 5년 이내다라고 하면 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이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은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는 2개 하려고 아파트 2개 받으려고 투자를 해놨는데 하나밖에 못 나고 하나는 현금 청산돼 버린다. 이 문제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게 다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풀렸다. 이거 지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법령상에 그대로 남아 있고 요 기준이 뭐냐? 첫 번째,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첫 번째, 투기 과열 지구. 자,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면 서울에 지금 다 풀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죠. 4개 구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 남아 있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한 군데 더 용산.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도정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도 해당됩니다. 정비 사업은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죠. 그러니까 2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엔드 요건으로 꼬아가 아닙니다. 엔드로 만족을 하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용산에 한남동에 용산 관청가 났어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 용산에 재개발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뉴타운 갖고 있는데 내가 또 투자를 또 하고 싶어.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용산에 원효로 일가라고 할게요. 원효로 일가. 원효로 일가는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여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청가 났잖아요. 그 관청가 나고 나서 용산에 원효로 일가가 사업이 빨리 진행돼 가지고 5년 안에 분양 신청을 한대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입주권 날아가죠. 왜? 5년 재당첨 제한이 아직 투기 관리구역에 살아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또 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도화동 있죠? 도화동에도 역세권 시프트가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죠.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죠. 자, 용산에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도화동의 마포구 도화동에다가 투자를 했다.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답 나오죠. 용산은 투기 과열지구인데 여기 도화동은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져버렸죠. 그래서 5년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린다. 그래서 입주권이 나온다. 2개 다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가 한 곳이라도 아니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은. 자, 이제 한 문제 더 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용산에 그 원효로 일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입주권이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용산에 청파동 일가, 청파동 일가가 아니고 3가. 요거는 무슨 재개발이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는데 모아타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헷갈리죠. 왜 헷갈립니까? 자, 투기과열지구는 맞아요. 그죠? 용산도 투기과열지구. 1번은 만족을 했어. 그런데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일 경우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시죠? 정비사업 도정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니고 이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법이라고 하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관리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곳입니다. 모아타운은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이라는 여기에서 깨져버립니다. 그죠? 여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강남이나 어디 뭐 서초나 내가 재개발을 하나 아니면 재건축 되는 걸 하나 갖고 있다. 관리 처분 낳는 걸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투자하실 때 만약에 또 투기 가열지구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용산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아타운에 투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 특히나 용문동 있죠? 용문동. 또 용문동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기는 뭐로 추진합니까? 모아타운으로 추진한다고 해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가 투기 과열지구에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지역 주민 제한 방식 추진하는 지역들은 나 5년 재당첨 제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도 또 헷갈립니다.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다 풀어서 한 번 더 귀에 쏙쏙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돈이, 내 자금이 너무 오랫동안 묶이는 것이 아닐까 이거 한 가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나는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한 건데 그 시간을 시간을 투자했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그냥 청산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 가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이 조금 더 어려우실 텐데 그 어려운 시작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재개발 사업에 접근하고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지금 현 시점에 초기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야만 아마 기대했던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 강의 시간마다 초기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특히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는 해도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렵고 어려워서 그래서 전문가와의 대화가 더 필요할 텐데요. 그 대화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 토요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하고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모든 분들 뭐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다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또 답변을 개별적으로 또 들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겠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일단은 돈을 많이 벌자입니다. 요즘 재개발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는 계시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찾으십니다. 요즘 같은 재개발 시장에서. 자, 그런데 재개발 투자하려니까 좀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피가 많이 붙어 있어. 7, 8억씩, 뭐 많게는 10몇 억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좀 전 단계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시작하는 곳들은 나중에 내가 피가 한 10억이 되면 그 10억 전체를 내가 다 수익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재개발을 많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죠? 뭐 권리산정 기준도 그렇고 5년 재당첨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느냐 모르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엇갈립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가 재개발 되는 줄 알고 노후된 지역이니까 그냥 막 투자를 해놓으셨어요. 뭐 동에서 걷는다고 얘기도 하고 주변에서 들리고 이러니까. 근데 안 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묻고자 하니까 또 상담료 들지 뭐 또 그리고 또 찾아가는데 또 부끄럽지 이래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세미나는 와서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얼마라도 내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돈을 버는 길이죠. 그런 지역이 어딘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셔서 꼭 좋은 투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십시오.
네, 사실 이제 혼자서 서울에서 1, 2억 정도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안전한 재개발 투자처를 찾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 도움 받아가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참여 안내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